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수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받아주시면. 저희들이 비위 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검사가 저지른 그것도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당론으로 어디까지 했냐면 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서 이 소추가 적절한지 탄핵 소추가 적절한지 검사들의 범죄 행위, 위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검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대북송금 수사한 박상용 검사, 한명숙 허위 진술 강요 의혹, 그리고 위법 압수수색 의혹, 대장동 백형동 수사를 하고 있는 어미중 검사, 강백신 검사, 장시호 뒷거래 의혹이라며 김영철 검사. 결국은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이 탄핵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들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대표를 수사했다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탄핵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 검사들은 사실무근 정당한 수사라며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법조계에서는 탄핵의 사유가 불분명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탄핵입니다. 민주당과 국회가 재판권을 빼앗아 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복 탄핵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보복 탄핵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고, 이화영을 수사했다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러면서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다시 자기들이 재판하겠다는 거다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이 탄핵 추진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자, 여야의 의원들도 나오시고 또 법조인들도 나오셨는데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정법조님.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재판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총장님 말씀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그냥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해당 검사라고 하면요.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어요. 나를 졸지에 비위 검사로 몬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떳떳하다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게 탄핵 사유인가? 만약에 저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거는 탄핵이라고 하는 소잡는 칼을 갖다 꺼낼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검사 징계법이 있거든요. 검사 징계법에 따라 가지고 검찰총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당신 부하들 중에 4명이 이러이러한 비리 혐의가 있어 보이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그렇게 높으신 의원님들이 나서가지고 저런 것까지 들고 가가지고 탄핵을 갖다가 합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요. 더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비위 검사라고 일컬어지는 저 4사람의 검사들의 혐의는 만약에 저게 인정된다라고 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런 검사들의 범죄를 꼭 집어가지고 만든 기구가 뭡니까? 공수처잖아요. 그 공수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조국혁신당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수처에서 그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꼭 집어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타겟으로 했다 그러면 그게 검사 아니겠습니까? 검사에 대해서는요 공수처에서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왜 공수처에 대해서 고발은 안 하고 탄핵을 하느냐? 탄핵은 뭐냐면요 법적으로 파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으면 형사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의 순서가 검사 징계법을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혐의가 나오면 공수처에다 고발해가지고 공수처에 따라가지고 형사 처벌받게 하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런데 저렇게 뭐 그 검사장도 아니고 차장 검사도 아니고 일개 검사나 부장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탄핵을 하는 의도가 뭐겠는가?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은 공수처 수사나 다른 것과 달리 탄핵이 딱 되면 직무에서 배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 검사들이 수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정지되게끔 직무가 정지되게끔 해가지고 그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밖에는 저 탄핵의 목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탄핵할 때 저 의원님들이 직접 뭐 이것저것 뭐 그거 하고 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변론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또 변호사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질 게 뻔한 그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 쓸지 수억 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에 얼굴 나온 그 의원님들은 저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되면 적어도 그 변호사 비용만큼은 저분들이 n분의 1 해가지고 내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탄핵 추진을 두고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올라오자마자 이제 탄핵 소추안 다 읽어봤는데요.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4명의 검사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했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검사 탄핵이 이렇게 이럴 정도로 큰일 날 일인가? 검찰총장은 마치 검찰이 성역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죠. 물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 검찰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는 각 개별 검사별로 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 모해이증 교사 등등해서 사유가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중대한 위법에 해당돼서 탄핵 사유에 될지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고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정에서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요. 그 검사 탄핵은 제정헌법, 제정검찰청법부터 지금까지 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이 스스로 징계권을 적절히 행사해서 비위검사나 위법검사에 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졌다면 뭐 지금까지 이런 문제 제기가 없겠죠. 근데 최초 검사 탄핵이었던 안동환 검사요. 물론 기각됐습니다. 5대4로. 그런데 위법이 있다고 본 헌법재판관이 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4명만이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보복 기소와 관련돼서 위법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련해서 검찰청이 이게 보복 기소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찰이나 어떤 징계 절차를 했나요? 했으면 지금까지 왔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자정 기능이 있고 위법이라든가 위헌적 문제 또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 관행으로 안 좋았던 이런 문제들을 한 번쯤 짚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쌓여있던 문제를 이제 풀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보복 탄핵이다. 네, 방탄 탄핵이다. 방탄 탄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는 다 재판에 가 있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요. 탄핵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보복이라니요. 이게 만약에 재판이 지금 기소돼 있는 사건들에서 판사들이 이 탄핵에 영향을 받아서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이게 법사위를 통해서 이 소추의 사유가 된 내용들이 국민 앞에 다 공개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적정한 탄핵 소추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한번 그때 보시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용은 절대 아니다라는 반박 양쪽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이 문제를 두고 사설까지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이재명 대선과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물른 수준이다 비판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 비판하고 있고요. 경향신문 방탄 12불은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소추라며 경향신문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 매체 일부에서도 민주당의 이 전 대표 수사검사 탄핵을 비판적으로 오늘 사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의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이화영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그 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걸 수원에서 서울로 가려 한다. 서울 가서 재판받으려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무서운 신진우 판사, 이화영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에 있는 그 판사를 피하기 위해 이거 병합 신청해서 서울로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재명 재판 병합 신청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너무 많아요. 중앙지법. 자, 수원지법은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측 대북송금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 병합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받아줄지 말지 판단은 해야 되고요. 만약에 병합하면 대장동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의 대북송금까지 와 이건 뭐 판결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리겠군요. 그러자 법조계에선 요거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그 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 이재명 측 이화영에게 중형 선고한 재판부 피하기 위해서 병합 요청했을 걸 재판 지연시키는 전략이다. 24년간 부장판사 생활 등을 역임한 전 판사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이화영에게 유죄 선고한 신진우 판사 피하기 위해서 병합 신청하는 것 아니냐?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 판사. 당연히 재판부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죠. 네. 피고인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법원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있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병합이 안 받아지면 아마 재판 도중에 아마 또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뭐라도 좀 이유를 걸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재판을 계속 미루고 싶은 생각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북송금 사건이 9년 6개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이 재판부만은 꼭 피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 하에 병합 신청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좀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또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 원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데 이게 뭐 대장동 사건이 또 합의부에 있다 보니까 이 단독 재판부에 있던 위증 교사 사건이 합의부로 이제 그렇게 이송이 됐고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위증 교사 사건과 또 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을 병합을 하느냐 마느냐. 결국 병합 안 됐죠. 예,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고 그래서 병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사건의 관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관련성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 관련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랄지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수원 고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과 이 대북송금 사건은 아예 관련성도 없고 그리고 또 관련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다 수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는 재판부가 제대로만 판단을 해준다면 병합 이송 신청은 당연히 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사실은 뭐 대장동에 백현동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병합하려면은 머리는 아플 것 같아요. 재판부 입장에선.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것 때문에 또 수원을 갔다가 재판을 지금 벌써 3-4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수원 갔다가 당대표 다시 나오는데 이런 어떤 이동상의 불편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전 판사께서 보시기엔 신진우 판사가 좀 약간 의식된다.
이거거든요. 아,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때렸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변호인들이 하는 방식은 어디서 어디를 가든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지연시킬 것인가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누구냐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언제냐 시간이 중요하다. 예, 아무래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그런 네네. 것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의식, 재판부의 의식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에 기대하는 것이다. 음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이것이 지금 이 타임이 별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좋지 않은 것이 지나치게 검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병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네네. 최근에 검찰총장이 어쨌든 대통령과의 기란 관계, 갈등 관계를 맺은 것도 왜 이렇게 재판이 속도가 안 나냐, 늦냐, 검사의 수사 속도가 왜 늦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병합되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많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재판부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하고 싶어 하는데 안 그래도 많이 병합돼 있는 저 부분들을 또 병합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